저는 이른이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아픈 남편 병수발을 하며 살고 있지요. 저의 인생은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랫집 총각 때문이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20대 초반 남편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나가서 일을 하면 남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나가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임신 중에도 일을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무거운 벽돌을 들다가 유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무뚝뚝한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했죠. 아이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딸은 40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얼른 짝을 찾아 번듯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지만 딸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연애만 하며 살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세대 사람들은 20대가 되어 직장을 구하면 결혼을 얼른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아들은 이혼을 하고 딸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된 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들은 혼자 자식 둘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나갑니다. 손녀들이 좀 커서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손녀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손녀들이 어릴 때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며느리는 자기의 어린 딸들보다 남자가 더 좋았나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와 남편은 둘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4세대 주택 하나를 사서 그곳의 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한 세대를 주어서 아들과 손녀들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지요. 지금도 아들의 집에 가서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옵니다. 운동 삼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아들이 사는 세대를 빼고 나면 저희 건물에 3개의 세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저와 남편은 살고 있죠. 아들과는 침대에 누워 저에게 담배와 술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저희 동네에는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그곳에 가보면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낯익은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수작을 부립니다. 70이 넘은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은 늙어도 여자만 보면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물인가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남자들이 저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 때문입니다. 늙은 할머니이지만 저도 여자예요. 남편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60대는 젊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몸도 건강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누워만 있는데 저도
남자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 또래의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 번은 개천에 갔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남자와 좀 친하게 지내다가 그 남자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길래 저는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남자는 신사답게 생겼고 목소리도 좋은 남자였는데 3분을 못 넘기더군요. 남편도 그랬었죠. 젊을 때도 저는 남편과 부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 젊을 때 남편이 하고 싶다고 덤비면 마누라로서 대주는 것뿐이었죠. 남편도 잠깐 동안 자기 볼 일만 보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알게 된 그 남자도 똑같았어요. 개천에서 만난 다른 남자의 집에도 가봤지만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지내던 중 저에게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건물에 저와 남편이 사는 세대, 아들과 손녀들이 사는 세대 말고 세대가 3개 더 있습니다. 그 중 한 세대에 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총각입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보다 몇 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자는 날씬하고 항상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듣기로 그 남자는 이혼남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 남자가 월세를 내지 않길래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남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이 너무 바빠 월세 내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다며 그 남자는 월세를 바로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남자는 저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는데 지금도 고생이네요. 제가 아픈 남편을 돌보며 살고 있는 것을 그 남자는 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남자는 제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무뚝뚝한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다 보니 저는 참 외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예뻐서 저는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도 그 남자가 예뻤나 봐요. 옆집 할머니, 뒷집 할머니도 그 남자에게 뭔가를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이었겠죠. 제가 슈퍼를 갈 때 뒷집 할머니가 손에 쇼핑백을 들고 그 남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할망구들이 참 주책이지요. 젊고 혼자 사는 남자를 보니 늙은 과부들이 극심을 품었나 봅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면 그 남자는 고맙다고 하면서 거절을 한 적도 있어요. 혼자 살면서 집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내 아들 같아서 그요.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게 없네. 뭐 필요한 거 없어. 그 남자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혼자 살면서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한참 젊은 나이에 애인도 만나고 그러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에 쓰고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그 남자가 저는 너무 예뻤어요. 제 아들과 나이도 비슷하니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집 앞 슈퍼에 가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일 끝나고 와.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들 같은데 혼자 산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저의 말에 그 남자는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회사에서 밥 다 먹고 와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자 말고는 필요한 거 없다고요. 농담을 하는 그 남자에게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떡해. 젊은 처자들한테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했고 저와 그 남자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여자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젊은데 여자 생각이 안 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지. 데이트도 하지 않고 저랑 같이 밤을 보내기만 할 여자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편의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왜요? 할머니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아이고, 총각같이 잘생긴 남자가 나 같은 할망구랑 애인하고 싶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이따 남편이 잠들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다녀와서 남편이 잘 때까지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그 남자의 집으로 갔어요. 남자는 저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남자와 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점심때가 되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잠을 그렇게 깊게 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저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낮잠을 잘 때 저도 낮잠을 잤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새색시처럼 그 총각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퇴근해서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오늘도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걸 왜 묻냐고 성질을 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저에게 그냥 오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그 남자와 저는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힘이 넘치더군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가까이 되어야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그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자꾸 뭘 가져다 줘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그 할머니들이 자기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된 할망구들이 혼자 사는 젊은 남자가 탐이 난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 남자는 웃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할망구들 줄 서 인연들아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그 남자는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그 할머니들 마음을 떠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할머니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네 할망구들을 떠봤습니다. 다 늙어서 남자는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앞집 여자를 데리고 남자의 집에 갔습니다. 남자는 엄청 실이 좋아하며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셋이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 할망구는 너무 남사스럽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을 다 떠봤는데 하나같이 싫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은 동네 할망구 2명과 저까지 셋이서 그 남자의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고맙지요. 이 늙고 볼품없는 할망구를 그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품어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고 아프던 곳도 다 나은 것 같이 몸이 거뜬하고 그러네요.